자, 이제 제2장 관련된 등기관과 설비 이쪽은 시험에 출제되는 비중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등기소에 관한 것은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거의 나온 적은 없습니다. 전부 다 법무사 시험 정도에 나오는 건데 권한자 정도는 기억해야 됩니다. 권한자. 그래서 관할은 부동산 소재지를 중심으로 법정되어 있는데 관할의 경합이 생겼을 때 관할 지정권자가 누구냐 하면 지정권자는 상급법원장이라.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제 강의 노트에서는 10페이지부터 보는 것이고 요약집은 9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9페이지. 여기서 각 권한자 정도만. 자, 관할 지정권자. 관할에 경합이 생겼을 때 지정 이해관계인이 신청에 의해서 관할 지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상급법원장. 공통된 상급법원장. 여기 상급법원장 여기 한 번밖에 안 나온다 했죠. 그다음 관할 우임에 대해서 관할 우임. 우임권자는 누구라고 했어? 우임. 우임권자는 누구다? 대법원장. 대법원장. 그다음에 등기사무의 정지명령권자. 등기사무 정지. 등기사무를 천재지변 등으로 할 수 없을 땐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정지시킬 수 있는데 정지명령을 내릴 수 있는 사람도 누구다? 대법원장. 대법원장. 그다음 등기관은 등기관 지정을 받아야 되는데 등기관 지정권자. 등기관 누가 지정한다고 했어요? 지정권자는 지방법원장이나 그 지원장. 법원장에서 지방법원장 또는 그 지원장. 그래서 이건 대법원장이 아니고 또 등기관 지정은 등기소장이 하는 게 아니라 등기소장도 등기관입니다. 법원의 등기과장이나 등기소 소장은 다 등기관이기 때문에 등기관은 누가 지정해 주냐면 지방법원장으로부터 등기관 지정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런 권한자 정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등기부의 복구나 거기 보면 뭐가 있냐면 손상 방지 처분은 누가 하냐면 복구 또는 손상 방지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은 대법원장인데 이게 지방법원장한테 우임이 돼 있다. 근데 이게 전산화됐을 땐 전부 다 누구한테 우임되냐면 법원 행정처장. 전산화된 것은 지방법원장이 아니라 법원 행정처로 넘어갑니다. 전산등기부는 법원 행정처장으로 우임이 돼 있어요. 이렇게 요런 정도 봐두시고 그 다음에 장부 폐기권자. 자, 등기부나 폐쇄등기부라든가 이런 영구보존이지만 10년짜리 5년짜리 이런 기간이 정해지는 게 있어요. 이 기간 지난 폐기할 때 이 폐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지방법원장이지만 지방법원장 인가를 받아서 폐기하는 거예요. 지방법원장. 그런데 전사화된 것은 뭐냐? 전부 다 전사된 건 어디로 간다? 법원 행정처로 갑니다. 법원 행정처장. 법원 행정처장 인가를 받아서 삭제시킵니다. 이거. 전사화된 건. 이렇게 각 권한자들을 요거 최근에 한 줄 정도 간단히 나와요. 우임권자, 대법원장 이것도 최근에 나왔었고. 요 권한자 정도만 알아두면 됩니다. 여기서. 특별히 나올 만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요 정도로 간단히 봐두셔도 되고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다음 등기관에 대해서도 문제 나올 게 없어요. 거의. 다만 업무 처리 공정을 위해서 여기도 제척 규정이 있다. 즉 업무 처리 제한이라는 것은 일정한 관계에 있으면 등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즉 등기관 자기 등기를 자기가 한다. 공정성 해친다는 거죠. 그다음 배우자나 사촌의 친족이었던 자일 땐 등기할 수 없고 그때는 그 등기 소유권 등기란 성년자 2명 이상 참여시켜서 그만큼 공정을 위해서 이런 규정을 뒀다는 거예요. 제척을 배제할 수 있는 규정.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일정한 친인척 관계에 있을 땐 직접 하지 못하게 하는 게 업무 처리 제한, 제척 규정이라는 거예요. 요 규정 정도만 있다. 요것만 알아두면 됩니다. 기타 등기관 장부 따로 시험 문제 나올 게 없어요. 나온다면 어떤 거냐면 구분 건물 등기부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자, 등기부는 물적 편성주의를 취하고 있어서 등기부에 대해서 부동산 하나마다 자,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건 등기부. 이 등기부 편성은 어떻게 만든다? 등기부는 물적 편성주의. 이 물적 편성이라는 것은 뭐예요? 부동산 하나마다 등기부 하나씩. 그래서 1부동산 1등기기록의 원칙이다. 이렇게 해야겠죠. 요 나올 수 있는 등기부밖에 안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어떤 등기부 나오냐? 구분 건물, 즉 아파트 같은 집합 건물에서 나오는 그 구분 건물 등기부가 시험 문제 나와요. 그러면 부동산 하나마다 하나의 등기를 만드는데 요게 물적 편성주의라고 해서 인적이나 연대적 편성 방법은 안 씁니다. 다만 1부동산 1등기록에서 주의할 게 구분 건물 등기부는 어떻게 만든다고 했어? 구분 건물 등기부 편성. 구분 건물은 어떻게 만든다? 일동 어디?
전부에 대해서 1등기 기록을 쓰더라. 그래서 형식적으로 보면 1부동산 1등기로 예외지만 각 전유 부분마다 표제부 갑굴과 다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1부동산 1등기로 이 원칙을 지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만 이 등기부 편성이 이렇게 됐지만 여기 장부 공개, 등기상 증명서의 발급이나 또는 등기기록 열람할 때는 이때 구분 건물의 경우는 별도로 따로 규정을 두고 있어요. 열람이나 등기상 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할 때 이때 1등기 기록은 등기부 편성과 다릅니다. 이때는 일동 건물, 일동 전체의 표제부 여기다가 자 문제가 된 해당 전유 부분에 대한 해당 전유 부분의 등기 기록을 묶어서 1등기로 본다라고 규칙에 규정하고 있어요. 이 전유 부분에 가면 표제부, 갑구, 을과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구분 건물은 표제부가 일동 전체의 표제부가 나오고 각 전유 표제부가 나와서 표제부가 2번씩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구분 건물에 대해서는 또 특징이 뭐냐? 일반 토지 건물에서 이 등기부는 예를 들어서 일반 건물이다. 그럼 이 건물과 밑에 있는 토지, 이 토지와 건물이 별개의 부동산이다 보니까 토지 등기부 따로 건물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등기부는 부동산 하나마다 등기부 하나씩 놓지만 여기 구분 건물 어떻게 만든다고? 일동 전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 아파트가 있다. 그럼 일동 전부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1등기 기록을 만들어. 여기에 101호, 102호 쭉 있다면 자 이게 30층짜리다. 그럼 이게 전체가 뭐야? 하나의 등기를 만드니까 300개 부동산 30층짜리면 여기 300개의 구분 건물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300개에 대해서 하나를 쓰니까 1부동산 1등기로 예외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안에 들어가 보니까 각각의 전유 부분마다 여기 각각 전유 부분마다 모두 등급을 따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게 맨 앞에 일동 전체에 대한 표제부를 하나 만들어 주고 요 101호부터 해서 요 300개 구분 건물 다 집어넣습니다. 요 안에 101호 표제부가 꿀고 102호도 역시 표제부가 꿀고 다 이렇게 집어넣어 버려. 103호도 이렇게 300개 다 집어넣고 나니까 이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 다 집어넣어서 이게 전체가 1등기 기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구분 건물에 가면. 근데 여기 장부 공개할 때는 1등기 개념 별도로 따로 지금 이 사람이 907호다. 그러면 요 안에 들어간 907호 거를 끄집어내서 자 907호하고 요 일동 전체 이걸 묶어서 이걸 1등기로 본다. 이렇게 따로 규정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장부 공개할 때 그럼 등기부 편성에서 이렇게 되고 요 등기부 편성 문제 때문에 대위 신청이 나오는 거예요. 최초로 보존 등기하는 자는 나머지 구분 건물 표시 등기를 대위하게 돼 있다고 그러죠. 표시 등기 대위. 이 대위 문제도 여기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구분 건물에 가면 또 뭐가 나오냐면 이 일반 토지 건물은 각각 별개 토지 따로 건물 따로지만 구분 건물에 가면 요 땅과 이 밑에 토지와 건물 이걸 일체로 취급해. 하나의 부동산처럼. 그래서 건물과 일체가 돼서 분리처분할 수 없는 이 토지에 관한 권리를 뭐라고 한다? 대지권이라고 한다 했지. 그래서 건물을 뭐처럼 생각한다? 이걸 바늘처럼 생각한다. 요 대지권은 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여기다 묶어놓고 바늘 가면 실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 건물 일체로 취급한다. 이걸 우리가 대지권 등기가 돼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대지권 등기는 어디다 하느냐? 토지에 대한 권리지만 건물 등기부 표제부에 줘요. 건물 등기부. 그래서 여기서 이 대지권 등기를 할 때는 당사자가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이거는 권리 변동이 생기는 게 아니라 신청해서 어디다 한다? 건물 등기 기록이 어디다 한다? 표제부에 해주는 거. 표제부에. 요 표제부는 두 가지가 있다 했죠. 일동 전체의 표제부가 있고 여기 각 전유부마다 표제부가 있다 했죠. 전유부 표제부. 그럼 대지권 등기는 어디다 하느냐? 일동 전체의 표제부에는 요 일동 건물이 깔고 앉아 있는 밑에 땅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라고 쓰고 전유분 표제부에는 여기 대지권의 표시, 즉 전유분이 토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대지권의 종류와 그 비율이 얼마인지 이걸 써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대지권 등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토지 내용이 일동 건물 표제부와 전유분 표제부에 토지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거를 뭐라고 한다? 대지권 등기. 등기 형식 다 주등기입니다. 요 대지권 등기를 하고 나서 등기관이 직권으로 토지 등기부에 요 토지 등기 기록의 해당구란 것은 갑구나 을구를 말합니다. 소유권이 대지권이면 갑구, 지상전세 임차권이 대지권은 을구에 쓰는 건데
여기다가 이 토지는 대지권이 된 토지다라고 대지권의 뜻, 즉 취지 등기 이것을 직권해 주는데 전부 다 등기 형식 다 주등기예요. 이런 거 다 등기 형식 주등기. 이렇게 대지권 등기를 하고 나서 등기관이 직권으로 토지 등기부의 어디다 해당구에 표지부가 아니라 해당구에 대지권 뜻의 등기를 주등기로 해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대지권 등기는 어디에 하느냐 물어보면 건물, 집합건물 등기부의 표지부에 한다. 일동 전체의 표지부에는 일동 건물이 깔고 앉아있는 대지권이 목적인 토지 표시를 써주고 전유분 표지부에는 대지권 표시로서 대지권의 종류와 비율을 써주는 거예요. 이 등기하고 나서 등기관은 직권으로 이건 당사 신청하는 거예요. 신청. 대지권 등기 신청했지만 대지권 뜻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한다. 어디다 하느냐? 여기 토지 등기가 토지 등기라고 했죠 아까. 토지 등기 기록의 해당구에 하더라. 이것을 등기 형식 주등기로. 그래서 건물 등기부의 대지권 등기라고 나서 토지 등기부 해당구에다가 대지권한 뜻의 등기를 해주게 돼 있어요. 이걸 꼭 기억해 줘야 됩니다. 요 집합건물 등기부와 관련해서. 그리고 이 나머지는 장부 공개 문제. 요게 가끔 이제 나와요. 장부 공개 문제. 뭐 이동 문제 그렇게 많이 나오는 편이 아니고 장부 공개 문제인데 이 공개라는 것은 등기상 증명서 발급이나 공개 이제 등기부란 말 안 쓰죠. 이렇게 등기상 증명서를 발급받거나 이건 인증문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등기 기록을 열람한다. 열람하는 것은 그냥 내용만 보는 걸 뿐 인증이 없어. 인증이. 그래서 열람은 1시간 이내에 아무 때나 다시 재열람이 가능하지만 증명서 발급할 때 한 통 할 때마다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한 번 발급하고 계속 발급해 주는 게 아니에요. 한 통 발급 받을 때마다 들어가. 인증문이 들어가니까 좀 더 비싸겠죠? 인터넷으로 하면 열람 700원이면 발급은 1,000원을 내야 돼요.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람은 1시간 이내는 재열람 수시로 10번 봐도 상관없어. 그러나 증명서는 딱 한 번 발급할 때만 돈 내는 거니까 다시 무상으로 계속 발급해 주는 게 아니야. 한 통 발급할 때만 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공개와 관련해서 등기상 증명서 발급 열람 문제 나오면 이렇게 항상 여러분 이해하게 등기부냐 등기부 즉 등기 기록 아니면 여기에 부속 서류란 말이 붙었느냐 아니면 신청정보와 관련 신청서와 관련된 거냐 요거 나눠 가지고 등기부는 누구든지 모든 사람에 공개하는 거야. 물권 정보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건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외국인이든 세금을 안 낸 사람이든 전과자든 묻지 않고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부속서류나 신청정보라는 말이 들어가면 이해관계인만이 이걸 청구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가 아니야. 그리고 등기부는 모든 부분을 다 공개할 표지에다가 걸고 다. 그러나 부속서류나 신청정보라는 말이 들어가면 이해관계 있는 부분에 한해서만 공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등기부는 여기에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도 있고 열람도 다 돼. 발급과 열람 다 된다. 그러나 여기 부속서류나 신청정보는 여기 발급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열람만 돼. 열람만 가능하고 여기서 발급받을 때도 등기부에 관련돼서는 직접 방문, 출석해서 직접 등기소 찾아가서 출석해서 할 수도 있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도 가능하고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서 다 된다 했죠. 그 다음에 기계 앞에 가서 이걸 무인 발급기. 여기 인터넷이 된 다음에 굳이 이런 거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우연히 등기소 찾아갔다. 그때는 갔으니까 하는 건 가능하지만 굳이 인터넷으로 되는데 이걸 때문에 쫓아갈 필요가 전혀 없죠. 방문하면 더 비싸고 복잡하고 인터넷으로 하면 더 싸고 왜냐하면 종이를 내 종이로 쓰니까 더 비용이 더 저렴해. 그리고 즉시 발급하는 갈 수 있어. 이런 편리한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약간의 세부적인 뭔가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큰 틀은 변동이 없어요. 열람도 등기관 면접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직접 출석해서 등기관 면접 보겠지만 방문해서 뭐도 된다? 인터넷을 통해서 된다. 이것도 된다. 이것도. 근데 여기 부속서류나 신청정보란 말이 나오면 여기서는 열람하되 이건 열람 직접 찾아가야 돼. 방문. 등기관 면접에서 보는 겁니다. 방문해서. 이것은 부속서류 관련된 것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보는 경우는 없습니다.
물론 전사화됐을 때는 하지만 열람을 그렇게 이 부속소의 신청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 여기 등기부, 등기 기록이라는 말이 나와야 이게 여기 열람을 인터넷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모든 부분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표제부, 갑구, 을구를 말하고 여기 넓은 의미 등기부는 거 네 가지 기억합니다. 뭐야 이게? 공신, 도매 이렇게 해요. 공신, 도매. 이게 뭐야? 공동 담보 목록, 공담 목록 내지 공동 전세 목록. 공담 목록은 목적 부동산이 5개 이상일 때 만드는 거예요. 그다음에 신탁원부. 이건 넓은 등기부. 이거는 도면. 그다음에 이건 매매 목록. 요 네 가지는 넓은 의미 등기부로 보고 물론 영구보존 문서입니다. 등기부는. 그런데 이것은 함께 발급해달라고 신청을 한 경우만 해줘. 신청하지 않으면 따로 안 해줘요. 기본적으로는 이 표제부 갖고 을구만 주지만 요 네 가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따로 신청을 해야만 발급해준다. 매매 목록은 부동산 개수가 2개 이상, 공담 목록은 5개 이상 주의해야 되고. 요 내용이 여러분들 강의 노트 11페이지에 정리해줬고 그 12페이지에 가면 그 말 다 써놨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등기상 증명서 2가지, 전부증명서, 일부증명서. 그 다음에 전부증명서 중 말소상 포함된 거냐 현재 유효상이냐 요 2가지가 있고 일부증명서 3가지 있는데 일부증명서는 거의 보지 않아요. 근데 시험용으로 이렇게 있다고 알아두면 돼요. 그 다음에 신탁원부나 공담 목록, 도면 매매 목록은 이건 보조기억장치에 저장해서 영구보존하되 함께 신청한 경우만 발급해준다. 그래서 신청하지 않으면 발급 안 해줘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우리가 장부 공개와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부분 요 틀만 이해하고 있으면 이게 등기부에 관련된 거냐 아니면 요 부속소란 단어냐 신청정보란 말이 들어가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요 정도의 내용만 우리가 알고 문제를 응용해 버리면 이거는 더 이상 볼 게 없어요. 그만큼 중요성은 떨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출 지문들 한번 보세요. 얼마 나온 것도 없습니다. 어디냐면 자, 여러분들 거기서 이제 33번을 보겠습니다. 33번. 자, 구분 건물 등기 기록에는 표제부를 일동 건물에 두고 전유 부분에는 갑구와 을구만 둔다. 등기부 편성 다 지웠나 여기 등기 편성 1부동산 1등기로가 있죠. 일동 건물 전부에 1등기를 둔다고 했어. 이거는 어떻게 만든다? 일동 전체의 표제부가 있고 각각 전유부마다 뭐가 있어요? 표제부, 갑구, 을구가 다 있어요. 그래서 여기 표제부 없는 게 아니라 전유부에도 표제부가 있고 일동 전체의 표제부도 있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전유부에도 표제부, 갑구, 을구가 다 있다. 그 다음 34번 등기상 증명서 발급 신청 시 매매 목록은 그 신청 있는 경우에만 포함하여 발급한다. 아까 공신도매, 공담 목록, 신탁원부, 도면, 매매 목록 이건 신청한 경우만 발급해줘. 신청한 경우만. 그 다음 대법원장은 어느 등기소의 관할에 속한 사람을 다른 등기소 아까 관할 우임권자 누구라고? 대법원장. 관할 지정권자 누구라고 했어? 상급법원장. 그 다음에 정지를 명령할 수 있는 사람도 대법원장.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등기관 지정권자 누가 지정한다고 해서 이거 지방법원장. 그 다음에 폐기나 폐기 명령권자는 원래 대법원장이지만 이게 어떻게 위임됐다 했지? 지방법원장이나 법원행정처장. 전사된 건 법원행정처장. 전사 안 됐을 땐 지방법원장이 위임이 됐다 했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장부 보존기한이 만료됐을 때 폐기할 수 있을 때 지방법원장 인가를 받아서 하되 전사화된 것은 법원행정처장 인가를 받아서 삭제시킨다. 이런 권한자 정도만 알아두면 되는데 이렇게 한 줄 딸랑 나옵니다. 대법원장은 자 어느 등기소에 관할에 속한 사람을 다른 등기소에 우임하게 할 수 있다. 우임권자는 대법원장이다 이 얘기예요. 그 다음 36번은 보존기간 관련해서 등기부는 항상 영구보존입니다. 등기부나 여기서 얘기한 등기부, 폐쇄 등기부, 넓은 등기부 또는 폐쇄한 등기부 또는 여기서 넓은 등기부는 이거 공동담보목록, 신탁원부, 도면, 매매 목록 이건 영구보존 문서 영구보존. 그 다음에 보존기간 문제 나오면 등기부는 영구보존이고
그 다음에 10년짜리, 뭐 5년짜리, 뭐 1년짜리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데 가끔 5년짜리가 문제 나와요. 5년짜리는 암기할 필요도 없어. 신청서란 말이 들어가면 신청정보 내지 신청서. 요 말이 들어가면 무조건 5년입니다. 신청서 내지 신청정보가 들어가면 무조건 5년이에요. 그래서 겨우 나왔던 게 최근에 이거 한 번 나왔어.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거 다 암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39번처럼 자, 제공된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는 영구 보존이 아니라 5년간 보존. 그 다음 거기 37번 보면 누구든지 등기부와 그 부속서류. 보세요 여기서. 자, 누구든지란 말 쓰려면 등기부란 말인데 여기 부속서류 그러면 누구든지가 아니라 이해관계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부속서류 말이 들어가는데 누구든지란 말하고 이건 붙일 수가 없는 말이에요. 누구든지란 말 쓰려면 등기부에 대해서는 맞는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 부속서류란 말 들어가면 이해관계인만 이해관계인 부분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등기상 증명서 발급 청구는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 대해서 할 수 있다? 이건 뭐예요? 이건 상식적으로 여기 누구든지 하는데 어떻게 하는 거야? 전사가 됐으니까 굳이 관할 등기로 찾아갈 필요가 없지. 지금 부산에 있는 부동산 여기 가까운 등기소에 가도 됩니까? 안 됩니까? 다 발급해줘요. 이것은 전사가 됐기 때문에 굳이 관할 등기를 쫓아갈 필요가 없는 내용이에요. 인터넷으로도 다 되는데 굳이 등기를 찾아갔다 하더라도 관할 등기를 찾아가야 되냐?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그리고 그 다음에 40번부터는 이제 절차 개시 문제인데 보시다시피 여긴 거의 나온 게 없어. 나와야 어디 나오냐? 등기부 중에서 구분 건물, 집합 건물 등 이거밖에 안 나와요. 그 중에서 등기부 편성은 어떻게 만든다? 일동 전부에 대해서 1등기기를 쓴다. 근데 장부 공개할 때는 일동 전부가 아니고 열람이나 증명서 발급할 때는 1등기로 개념은 일동 건물 표제부와 요 말 해당 전유 부분에 대한 등기록인 전유 부분의 표제부 갖고 얼굴 묶어서 1등기로 본다라고 간주 규정이 따로 있어요. 규칙에 가보면. 그래서 요걸 정확히 알아야 되고 그리고 집합 건물에 가면 이 구분 건물에서는 요 대지권 등기를 즉 토지 건물을 일체 취급할 때 어떻게 하느냐? 대지권 등기를 물어보면 대지권 등기란 구분 건물 등기부 표제부에 해주는 것이다. 이때 일동 전체의 표제부에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라고 전유 부분 표제부에는 대지권 표시를 써주는 거 이걸 대지권 등기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런 아파트 등기부 표제부를 보면 이게 다 나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요 등기를 하고 나서 토지 등기부에는 더 이상 따로 공시를 안 해줍니다. 왜냐하면 집합 건물에 가면 대지권 등기를 하고 나서부터는 바늘과 실이 관계로서 건물 거래하면 토지 다 따라다녀요. 그러니까 토지 등기는 따로 공시하지 않는데 이때 등기관이 직권으로 토지 등기 기록의 해당 구에 표제부가 아닌 해당 구 이건 갑구 또는 을구란 얘기예요. 갑구 또는 을구에 소유권이 대지권이면 갑구고 지상권이나 전세권이나 임차권이 대지권이면 을구에 써준단 말이에요. 이 토지는 대지권된 토지입니다라고 써줘. 이것을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 취지 등기라고 그러고 주등기로서 등기관이 직권으로 해주는 거, 직권으로. 요 내용을 기억해 줘야 돼요. 요 정도까지는. 아셨습니까? 그래서 등기 편성 문제 봤었고 그다음에 장부 공개 문제에서는 이렇게 이게 등기 기록이냐 아니면 부속 서류나 신청 정보란 말이 들어가냐에 따라서 등기부는 누구든지 부속 서류나 신청 정보는 이해관계니 등기부는 모든 부분을 요 부속 서류 신청 정보는 이해관계 부분에 한해서 열람만 등기부는 증명서 발급이나 열람 다 돼. 알았어요? 그리고 신청서나 부속서는 열람도 직접 찾아가야지 인터넷 뭐 무인 발급 이런 게 없어요. 이런 특징들만 알고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여전히 엄숙합니다. 오늘 현충일을 맞이해서 아주 엄숙한 분위기에서 여러분들이 긴장을 좀 하시나 이제 시험 때가 아직은 시간적 여유가 있는데 그래도 요런 기본 기출 문제 지문들하고 비교하면서 요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 거다. 요걸 자꾸 응용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절차 개시, 절차 총론이라는 부분이 어디냐면 15페이지 요약점 피시고 그다음에 우리 강의 노트 보실 때는 자, 13페이지 피시면 돼. 13페이지. 자, 여기서 절차의 개시라는 것은 등기소에서 등기 절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 이거라 했죠. 절차가 시작되는 모습은 총 몇 가지가 있다고? 4가지가 있다.
그래서 요 개념을 이해를 잘해야 돼. 등기 절차가 시작되는 걸 절차의 개시. 직접적인 개시를 말합니다. 직접적으로 요 등기소에 있는 등기관이 왜 등기를 시작하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야. 이걸 뭐라고 한다? 절차의 개시. 절차 개시는 등기관도 하고 싶지 않아. 귀찮아서 등기 안 해주고 싶어. 가만히 앉아서 월급만 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필요하니까 사람들이 와서 해달라고 요구를 하더라. 자, 사적 자체에 따라 어떤 거래가 이루어지면 당사자들이 와서 등기해 주세요라고 신청하더라는 거예요. 신청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해주겠다. 즉 등기 절차에 개시는 신청에 의해서 개시된다. 신청에 의해서. 신청할 때 원칙은 뭐다? 공동신청이 원칙이고 단독신청의 예외로 본다. 공동이란 권리자와 의무자, 즉 매수인같이 당해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는 사람, 이걸 권리자, 등기하면 소유권을 상실하는 사람은 의무자, 이렇게 함께 신청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신청에 의해서 절차가 개시되는데 신청하는 주체가 개인이 아니라 관공서라면 아니 우리는 대등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인데 왜 신청하느냐? 우리는 용어를 촉탁이라고 쓰겠다. 이건 주체가 관공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같은 관공서일 땐 촉탁이라고 쓰고 관공서는 진정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진정성이 보장된다는 것은 자 이것은 뭐예요? 의무자의 등기필정부나 인감증명 같은 걸 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또 관공서는 특칙이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등기 우편에 의한 촉탁도 허용이죠. 그러나 일반인들은 등기 우편으로 등기해달라고 보내면 전부 다 각하됩니다. 그런 건 없어요. 직접 방문하든 전자신청 방법으로 하든 둘 중에 하나. 그 다음 예외적으로 등기관의 특별 규정이 있으면 등기관이 직접 할 때가 있다. 직권으로. 그리고 등기관의 결정 처분이 잘못했으면 법원의 이의신청을 통해서 명령에 의한 등기. 이건 이의신청 과정에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절차에 계신 총 4가지 신청, 촉탁, 직권, 명령 이 4가지가 있어요. 이 경로를 잘못 찾아가면 다 각하됩니다. 예를 들어서 촉탁으로 해야만 등기를 신청했다. 전형적으로 뭐가 있어요? 가압류 등기나 처분금지 가처분, 경매기입 등기. 그 다음에 체납 처분에 의한 압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다? 촉탁으로 가야 돼. 이걸 신청하면 어떻게 된다? 각하. 29 제2호에 따라서. 채무자 소유 부동산 가압류해 주세요. 등기소에 가서 신청해 봤어. 뭐 한다고? 각하됩니다. 채무자 소유 부동산 가압류 어디 가야 돼? 법원에 가서 민사신청권에 신청하면 법원의 촉탁으로밖에 등기될 수밖에 없어. 신청할 수가 없어. 등기소에 가서. 여러분 직접 등기소에 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알았어요? 요걸 잘못 찾으면 다 각하돼. 그래서 요 내용 중에서 용어에서 혼동되면 안 되는 게 몇 가지 있어요. 먼저 주의할 게 촉탁 등기 중에서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걸 조심해. 임차권 등기 명령.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임차권 등기는 임대차 끝나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지방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면 촉탁으로 이루어진 등기. 이건 명령에 의한 등기 아니고 뭐라고? 이거 촉탁. 임차권 등기 명령 이 4가지 중에 어디라고? 촉탁. 이 명령이 아니고 촉탁이야. 촉탁. 법원 촉탁으로. 알았어요? 그 다음에 주의할 게 여기 단독 신청 중에 요 가등기 가처분 명령 조심해야 돼. 가등기 가처분 명령 이건 촉탁 등기도 아니고 명령에 따른 등기도 아니고 뭐라 하면 가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한 경우에 있어요. 가등기 가처분 명령. 가등기 가처분 명령은 뭐라고? 가등기를 단독 신청하는 거예요. 꼭 기억해야 돼요. 시험에 자주 나와요. 다시 한번. 가등기 가처분 명령에 따른 가등기는 단독 신청이고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는 촉탁 등기야. 용어에서 혼동이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2가지. 알았어요? 용어에서 혼동이 생기면 안 된다. 2가지 꼭 기억할 것. 임차권 등기 명령 뭐라고? 촉탁 등기. 가등기 가처분 명령 뭐라고? 단독 신청. 용어에서 헷갈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 여기 신청과 관련해서 첫째 뭐가 되냐면 이렇게 절차에 계신 신청 또는 촉탁에서 개시되는데 촉탁은 주체 관공서일 뿐이기 때문에 신청에 관한 규정을 그냥 준용하는 거예요. 관공서의 특혜는 몇 개 더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등기 우편에 촉탁도 허용되고 그 다음에 진정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등기필정부나 인감증명을 낼 필요 없고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등기 신청할 때 신청 의무와 관련해서는 임의 규정, 등기 신청할 의무가 없지만 신청 의무 문제에서 첫째 부동산 등기법상의 신청 의무는 1개월 이내. 이게 뭐야 이게 아까 했듯이 표제부. 표제부에서 부동산 변경 등기는 1개월 내에 신청해야 돼. 위반하더라도 지금 뭐가 없다 했지? 과태료는 다 없어졌다. 위반하더라도 토지든 건물든 묻지 않고 전부 다 과태료 규정 다 없어진 거예요. 그 다음 신청 의무 중에 부동산 등기법 의무가 아니고 어디 이게 제일 잘 많이 나오는 게 뭐야?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의무. 요때 의무가 뭐가 있다고 했어요? 의무가 며칠?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는 며칠 해야 돼? 60일 의무. 언제부터 따진다고 했어요 이게? 기사일 중요하다 했지? 자, 매매 같은 쌍무계약. 매매 같은 쌍무계약이야. 쌍무계약은 언제부터 따진다? 등기를 언제부터 하겠어요? 반대급 부이행이 완료된 날. 반대급 부이행이 완료된 날이 언제라고 했지? 잔금 지급일. 그날로부터 60일 내에 이전 등기 신청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편무계약인 증여 같은 거, 부담 없는 증여, 증여 같은 건 언제부터 등기 시작한다 했죠? 증여 언제?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성립한 날이 아니고 뭐라고? 효력이 발생한 날. 이 두 가지 꼭 기억해야 돼요. 매매의 경우 언제라고? 반대급 부이행이 완료된 날,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내. 증여 같은 건 언제라고?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성립한 날이 아니고 뭐라고?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내. 꼭 기억해 주라고 했어요. 그 다음 소유권 보존 등기는 의무가 있다 해서 없다 했어. 소유권 보존 등기. 보존 등기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원칙은 임의 신청. 원칙은 의무가 없어. 그러나 예외적으로 의무가 있어요. 언제? 60일 내 신청할 의무가 있어. 60일 내. 이때 언제가 있다 했지 이거? 예?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 이전.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뭐부터라? 보존 등기부터 해야 돼. 근데 여기서 두 가지가 있다 했지. 건물이 완성되어 있는 상태냐 아니면 미완성 상태냐에 따라 달라진다 했죠. 이 얘기는 이전하는 계약 체결 당시에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었던 경우 이게 뭐라 했어요? 건물이 완성되는 거야 미완성이야? 소유권 이전 계약 체결 당시에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었던 경우 완성된 건물이야 미완성 건물이야? 자, 건물 여기가 신축했습니다. 언제 신축했냐면 2018년 지금 5월 20일 날 신축해서 사용시간이 떨어졌어. 살고 있어 여기 들어가서. 근데 얘가 이걸 팔아먹었어요. B한테. 매매했습니다. 언제 팔았냐? 6월 4일 날 팔았어.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는 뭐부터 해야 돼? A가 보존 등기부터 먼저 하고 이전해 줘야 되겠죠? 그때 언제부터 보존 등기 하라는 거야? 언제부터? 지금 여기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는 상태야? 할 수 없는 상태야? 예? 계약 체결 당시 6월 4일 날 보존 등기 할 수 있어 없어? 계약 체결 당시에 보존 등기 할 수 있었지? 즉 건물이 완성돼 있기 때문에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 언제부터 보존 등기를 신청해야 돼 이런 경우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내. 알았어요? 여기 완성된 날이 아니고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내 뭐라라? 소유권 보존 등기부터 먼저 신청해 놔야 돼요. 그러면 지금 짓고 있어. 지금 신축이 완성된 게 아니라 건축 중이야. 지금 건축 중. 한 80% 공정이 이루어졌어. 건축 중인데 지금 6월 4일 날 지나간 비가 나 건물 사고 싶으니까 팔아라. 매매 계약했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계약 체결 당시에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없었던 경우야. 왜? 완성이 안 됐으니까 보존 할 수가 없잖아. 그럼 언제부터 보존 등기를 하겠어? 이때는? 예?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날. 그날이 언제야? 언젠가 사용성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이게. 뭐 한 달 뒤든 두 달 뒤든 언제가 되겠지. 그날이 언제라고?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날. 그날부터 60일 내에 보존 등기 신청해야 돼. 알았어요? 그래서 완성된 상태냐 미완성 상태냐에 따라서 요 기산이 달라진다. 60일 내에 신청할 요 기산이 달라져. 그래서 소유권 보존 등기는 원칙적으로 의무가 없지만 예외적으로 의무가 있는 것을 기억을 꼭 해주라고 했습니다. 우선 여기 몇 가지만 하나 더 보기로 하죠. 이제 우선 기출 지문들 한번 보세요. 자, 이 페이지에 40번 문제 봅니다. 40번 문제.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촉탁에 따른 등기 절차는 신청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왜? 신청이나 촉탁은 특별한 차이가 없고 주체가 관공서냐 아니냐 이 차이밖에 없어. 그래서 요 신청 또는 촉탁에 대해서 개시되는데 이때 신청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돼 있다. 그럼 41번 보세요. 갑이 을에게 X부동산을 매도하였다면 계약으로 정한 이행기가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기간의 기산일이다. 여기서 소유권 이전 매매라면 언제라고 소유기 언제? 요게 언제? 반대급 부이행이 완료된 날. 이날이 뭐라고? 잔금지급일. 이게 기산일이지. 그래서 이렇게 그 표현이 틀리면 다 잘못되는 겁니다. 그 다음 42번 보시면 갑이 X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고 이 얘기는 건물이 완성돼 있는 상태 미완성이야? 완성돼 있다는 얘기야 지금. 아까 보존할 수 있는 상태 건물 줘서 지금 살고 있어. 할 수 있었지? 팔아먹었어. 그럼 언제부터 한다고? 매매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그래서 42번 같은 경우 여러분 쉽게 생각해보세요. 말이 자꾸 어려워지면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신청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고 을에게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때는 언제부터라고 했어요? 기산일이? 계약 체결일. 계약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뭘 해야 돼? 보존등기를 신청하라고 했죠. 보존등기. 계약의 체결일. 그 다음 43번 보세요. 을의 토지에 대한 부담 없는 증여계약을 체결한 갑은 그 토지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등기 신청하는데 여기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여기 보존 등기 아니라 이전 등기 의무는 언제부터라고 했어요? 증여받았으면. 요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 그 42번 보존 등기 의무 말하고 43번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말하는 거예요. 똑같이 왜 증여인데 왜 틀리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여기 이전한 계약이 증여 계약일 수도 있고 매매 계약일 수도 있는데 지금 42번은 보존 등기 의무를 물어봤고 43번은 소유권 이전 등기 기산일을 말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예. 그다음 이거 아까 이 얘기야. 이거 건물을 얘가 지금 건축 다 해서 지금 살고 있어. 아까 5월 20일 살고 있는데 이걸 B에게 증여 계약, 소유권 이전 계약 체결했어. 그럼 언제부터 보존 등기 한다고 이때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뭘 해야 돼? 보존 등기부터 먼저 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42번은 이 내용이었어. 그 다음 44번 보세요. 44번. 자, 갑이 자기 소유 건물을 보존 등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하지 않은 채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면 이건 뭐야? 보존 등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어? 건물이 완성돼 있어? 미완성이야? 완성돼 있다는 얘기예요.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면 갑은 언제부터 보존 등기 하라고 했어? 보존 등기 할 수 있었던 날이 아니라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소유권 보존 등기부터 해놔라. 이건 전부 다 미등기 전매를 막기 위한 규정이에요. 자, 그래서 그런 내용을 좀 정리해 주면 되겠고요. 기타 여기 직권에 의한 것은 이제 따로 내가 문제를 많이 만들지는 않았는데 요 직권 문제 중에서 절차 개시 중에서 요 직권의 절차 개시 이건 뒤에 또 강론적인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 좀 뺐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당사자 적격 문제 시험이 많이 나와. 당사 적격 문제. 이것은 여러분들 요약집에서는 17페이지 정도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강의 노트에서 14페이지 보면 돼요. 먼저 당사 적격이란 말은 뭐냐? 등기 명의자가 될 수 있는 자격. 여기서 등기 명의자. 이 사람들이 등기부상 자기 이름을 등기해야 되죠. 요 당사 적격이란 것은 등기 명의인이 될 수 있는 법률상 자격. 이걸 말합니다. 등기부에 자기 이름을 등기할 수 있느냐? 이게 당사 적격이에요. 그래서 요 당사 적격은 시험에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등기 명의자 될 수 있는 자격이 인정되는 사람이 있고 부정되는 사람이 있다 했지? 인정되는 사람은 누구라고 했어요? 자연인은 무조건 다 됩니다. 자연인은 능력, 유무를 묻지 않고 다 돼. 그럼 미성년자도 적격 있어 없어? 있죠. 막 출생해서 이제 6개월 지났어. 등기명의자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자연인이라니까. 저기 아프리카 콩고 공화국의 추장 아들이 왔어. 자기 앞으로 등기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 사람이 자연이라면 된다면 내 외국인 능력 유무 무장 무조건 됩니다. 자연인. 근데 여기 자연인이 아닌 전 단계 뭐가 있어요? 이게 태아. 태아는 아직 자연인이 아니지. 출생은 안 했어. 자연이라는 건 언제부터? 출생 시부터 사망 시까지가 자연이야. 그러면 태아는 아직 출생 안 했으니까 우리 민법에는 태아에 대해서 일정한 능력을 인정해 주지만 우리가 판례가 취하는 정지 조건설 입장에서는 요건 판례가 취하는 정지 조건설 입장에서는 태아 상태에서는 아직 권리 능력을 취도 못했다는 거야. 살아서 출생해야 문제의 시기로 소급하겠다는 겁니다. 태아 상태에서는 자기 명을 등기할 수가 없다는 거야. 요 정지 조건설 취하는 판례 입장에서. 그 다음에 법인도 종류를 묻지 않고 무조건 다 됩니다. 법인도 이 중에 공법인은 어디까지라 했냐면 국가나 지자체 중에서 시, 군, 자치, 국까지만 되고 요 밑에 있는 읍이나 면이나 동이나 리는 공법인 자격이 없어. 다만 동리는 비법인 사단 자격을 갈 때 예외적 있지만 공법인 자격은 없다겠어. 이에 비해서 여기서 또 문제되는 게 민법상 조합 문제. 민법상 조합은 각종 동업계약을 말하는 겁니다. 민법상 조합은 자기 조합 이름으로 등기할 수 없, 적격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적격이 없어서 어떻게 등기하냐면 조합원 이름, 조합원 명의로 합유 등기할 수밖에 없어. 합유 등기. 합유자 이렇게 나와. 합유 등기한다. 그리고 여기에 지분은 등기하지 않는다. 합유 지분을 등기하지 않는다 했어요. 조합원이 누구냐? 조합원은 여기서 얘기하는 자연인을 말합니다. 자연인. 그 다음에 이것과 구별돼서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별법상 조합은 명칭이 조합이라는 말이 들어갔을 때 이건 조합이 아니라 특수법인체입니다. 즉 농협협동조합이나 수산업협동조합, 시인협동조합 이런 건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에요. 법인. 그래서 민법상 조합이 아니야. 민법상 조합만 자기로 등기 못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안 되는 것 중에 각급 학교 조회해야 돼. 각급 학교는 국립이나 공립 이것은 국가나 지자체명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이게 뭐야? 공법인입니다. 공법인. 학교로 등기 못해. 사립학교는 배후에는 재단법인 앞으로 재단법인은 앞으로 하기 때문에 요 학교 이름은 절대 등기 못합니다. 학교 이름으로. 그리고 여기 가능한 것 중에서 이게 민법과 다른 점이 요거는 자연과 법인 민법 다 권리 능력 인정돼. 그러나 여기 비법인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나 재단 비법인 사단 재단은 민법에 의한 법인이 아니지만 부동산 등기법에 오면 권리 능력이 없어도 등기 명의 즉 당사 능력 여기서 당사 적격이라고 표현한 거 이거 등기 명의자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송법상 비법인 사단도 당사자 즉 원고가 될 수 있고 부동산 등기에 오면 이렇게 자기 명으로 등기할 수 있어요. 이걸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종중이나 종중, 문중, 교회나 또는 이런 동창회 등등 이런 권리의무 사단의 종류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등기와 관련해서 민법 시간에는 소유권의 소유 형태에서 비법인 사단은 총유 관계라고 했지만 총유 등기는 따로 없어요. 비법인 사단 종중이 직접 자기 앞으로 등기해버려요. 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 등록 안 된 사찰이나 전통사찰 보존법에 따라 등록이 안 된 사찰은 자기 앞으로 따로 등기할 수 없고 주지 개인 앞으로 해야 된다 했어요. 자, 이런 것들이 당사 적격 문제인데 그리고 요 비법인 사단 관련해서 또 법인 관련해 가지고 서울특별시 그건 공법인이야. 광역단체니까. 근데 서울특별시의 하나의 부서는 따로 당사 적격이 없어요. 그 부서. 그래서 그런 개별적으로 그 서울특별시 사고대책본부라는 게 그런 거죠. 서울특별시 자체가 공법인인데 사고대책본부는 독립적인 법인기가 없으니까 자기 앞으로 등기 못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비법인 사단은 똑같아요. 이것도 같은 원리를 적용하는 것이니까 여기서 당사적격 인정되는 거 크게 자연인과 법인과 비법인 사단 재단 이걸 기억해 주시고 부정되는 게 정지조건서를 따를 때 태아 문제하고 민법상 조합 문제와 각급 학교 문제 이게 시험에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당사 적계에 관련된 문제 이 문제를 한번 지문을 보면서 확인하겠습니다. 자, 45번 보세요. 자, 병의 채무 담보를 위하여 갑과 을이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했을 때 이 근저당권 설정이라는 것은 항상 설정 계약은 자,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 설정한다. 그러면 여기서 누가 있냐면 병의 채무를 담보로 한다는 것은 자, 을로부터 병이라는 사람이 돈을 빌렸는데 이 부동산 자체가 없어. 그래서 여기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 내가 담보로 보증 서줄게. 이런 사람 뭐라고 한다? 물상 보증이라고 했지. 물상 보증이 있다면 근저당권은 여기 채권자가 뭐가 되는 거야? 이 사람이 채권자가 근저당권자. 근저당권자로서 등기 권리자. 그 다음에 의무자 누구냐? 채무자가 아니라 누구 이때는 근저당권 설정자. 근저당권 설정자가 여기서 뭐가 된다? 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등기는 이 근저당권 설정자인 이 물상 보증인 부동산에 대해서 근저당권 설정이기 때문에 요 물상 보증인이 등기 의무자가 되고 그 다음에 근저당권자가 뭐가 돼? 권리자가 돼서 공동신청으로 등기하는 것이고 채무자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 당사자가 될 수가 없죠. 요 관계를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맞는 표현이고 그 다음 46번 17세인 갑은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해서 등기 신청 능력. 이렇게 보존 등기는 이미 원시 취득한 소유권을 등기하고 사는 거니까 이 행위 능력이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행위 능력이 요구되잖아요. 그러나 소유권 이전 등기 같은 일은 공동 신청해서 의무자한테는 행위 능력을 요구합니다. 의무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청 이 당사 적격을 떠나서 이 신청 능력 문제에서 자, 소유권 보존 등기나 이런 것들은 권리 능력만 있으면 충분하고 행위 능력이 없어도 돼. 그러나 소유권 이전 등기 같이 공동 신청해서 요 공동 신청에서는 권리자, 의무자를 나눌 때 자, 권리자는 권리를 취득하거나 이익을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굳이 행위 능력을 요구하지 않지만 의무자는 행위 능력을 요구해.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된다. 등기 신청할 때 행위 능력을 요구합니다. 없으면 법정 대리인이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공동 신청 이렇게 따지만 단독 신청 사건에서 단독 신청에서는 권리 능력만 있으면 되고 권리 능력만 있고 굳이 행위 능력까지 요구할 필요가 없어. 소유권 보존 등기는 이미 원시 취득한 소유권을 공시하게 하는 거니까 권리 손해볼 게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뭐 행위 능력을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 보존 등기일지라도 행위 능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청 능력을 갖지 않는다 하면 틀리고 미성년자도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강의 노트에서는 14페이지 맨 위에 설명해 놨어요. 권리 변동과 무관한 등기나 소유권 보존 등기는 의사 능력만 있으면 충분하고 행위 능력까지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공동 신청의 경우는 자 항상 여러분들 이게 능력에서 민법에서 뭐예요? 권리 능력을 전제로 해서 권리 능력이 있을 때 여기서 행위 능력 문제 이걸 따지죠. 행위 능력, 권리 능력자를 전제로 해서 행위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따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이제 등기와 관련해서 17세인 갑은 소유권 보존 등기할 때는 이것은 권리를 상실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단독 신청이기 때문에 굳이 행위 능력까지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청 능력을 갖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47번 보시면 법인 아닌 사단에 속하는 부동산 이게 바로 비법인 사단 여기죠. 법인 아닌 사단 종중 같은 경우 종중이나 문중 등 법인 아닌 사단 법인 아닌 사단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는 누구 명의로냐? 그 사단의 명의로 그 사단은 직접 종중 명의로 누가 신청한다?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할 뿐 명의자는 권리 능력 사단 자체가 명의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48번 보세요. 민법상 조합을 등기 의무자로 한 근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할 수 없지만 채무자로 표시한 근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할 수 있다. 민법상 조합은 적격이 없기 때문에 권리자, 의무자, 채무자 일치 안 돼요. 민법상 조합은 채무자도 될 수 없습니다. 49번 국립대학교는 학교명 등기할 수 없지만 사립대학교는 학교명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여기 학교는 여기 학교 국립이든 사립이든 일체 학교명 등기 못해요. 국립도 사립도 안 됩니다. 국립은 국가명의로 사립은 재단 법인 앞으로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명을 절대로 등기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주고 50번 동명으로 동민들이 법인 아닌 사단을 설립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동명으로 등기 시작할 수 있다. 여기서 요 아까 했듯이 동이나 리는 공법인 자격은 없지만 마을 주민이나 동주민들이 요 비법인 사단의 자격을 가질 때는 있다는 거예요. 요 때는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의 자격으로 하는 경우는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51번 보시면 아파트 입주자 대표의 이게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가 권리 능력 사단 비법인 사단입니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명의로 대표자나 관리인 등기 신청할 수 없는 경우는 할 수가 있습니다. 비법인 사단이기 때문에.
그다음 태아로 있는 동안엔 태아 명의로 대리 등기 신청한다. 태아는 아직 태아로 있는 동안 태어나진 않았어. 자연인 자체가 될 수 없잖아. 그러니까 판례는 살아서 출생해봐야만 알겠다는 거예요. 태아로 있는 상태는 등기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얘기 줬죠. 태아로 아무리 미리 태아 이름을 지을 수 있어 없어? 있죠. 3대 독자 이름 미리 전화왔어. 자, 갑을 사이 여기 태아가 있는데 6개월 정도 됐어. 임신 6개월. 아직 출생했어 안 했어? 안 했어요. 여기 자연인이 되는 단계, 자연인이 되는 단계가 언제? 출생에 출생. 민법상은 전부로 출설. 언제 없어진다? 죽으면 없어져. 이게 생존한 동안, 즉 권리 능력을 갖는 시기야. 근데 이게 뭐야? 출생 전에 태아. 요건 아직 태아 상태는 자연이 아니잖아.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 태아를 보호해야 돼. 개별적 보호주의를 취해서 개별 사건마다 상속순이나 불법행위나 손해배상 청구 이런 거 인정해 주지만 지금 등기법상 요 태아가 자 등기를 할 수 있느냐 이 문제, 태아명 등기해 줄 수 있느냐 이게 당사 적격 문제. 얘 이름으로 뭐 삼천갑자 동방사, 대전에 이거 동방사 이때 자 여기에 이름을 전화왔어. 이름을 지을 수 있어 없어? 아 이름 미리 질 수도 있죠. 가서 자 여기 빌딩 큰 요거 갑이 병으로부터 100억짜리 빌딩 사서 주고 누가 앞으로 해주려고 그래? 요 동방사가 앞으로 등기해 주려고 그래. 등기 신청하면 해준다 안 해준다? 할 수가 없지. 왜? 명의자 될 사람 뭘 내야 된다? 등본을 내야 돼. 등본. 얘 태어나야 등본이 나오죠. 태아 상태 등본 만들어줘야 안 만들어줘? 안 만들어. 태아 상태 주민등록 등본이 나와요. 출생 신고해야 만들어지는 거니까. 태아 상태 이름을 전화도 등기할 수 있겠어 없겠어? 못 온다는 거야. 태아 상태에서. 이게 바로 정지 조건서를 취하는 판례 입장에는 태아 상태 못 한다. 알았어요? 그래서 태아 상태에서는 직접 자신명 등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법인은 직접 자신명 등기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여기서 법인은 특히 공법인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데 이 자체는 특별시, 광역시, 도 밑에는 시군, 자치구까지예요. 특별시, 광역시, 도, 물론 특별자치도 다 포함되고 시, 군, 요 자치구까지가 공법인이야.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는 공법인이기 때문에 이번 6월 13일 날 대표자 즉 구청장 뽑아주는 데까지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여기 대전은 구청장들이 다 독립된 법인체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근데 이제 행정구가 있어요. 자치구가 아닌 행정구는 이건 선거에서 뽑아주는 구청장이 아닙니다. 거기는 지자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법인은 직접 자기명 등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54번 법인 아닌 사단은 그 사단 명의로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한다. 즉 종중 명의로 김해김씨 무슨 파 이런 이름으로 전주시 무슨 파 이런 이름으로 누가 신청한다?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당사 적격 문제인데 출제가 자주 되고 있어요. 등기 명의자가 될 수 있는 자격 문제고 특히 비법인 사단 문제하고 여기 각급 학교 문제 민법상 조합 문제 이 문제를 주의해서 받으면 됩니다. 자기 명으로 등기할 수 있느냐 없느냐 아셨죠? 당사 적격 시험에 자주 나온다고 했어요. 명의자 될 수 있는 자격.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뭘 봤냐면 당사 적격 문제를 봤고요. 요게 이제 여러분 요약집은 17페이지 정도에 거의 설명된 거예요.